이번 동영상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는 파주 용현 관련 영상입니다. 파주 용현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늘놀이에 위치하며 2002년 12월 파주시 향토유적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주 용현은 파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이 탄생한 연못입니다. 파평 윤씨의 시조인 윤신달이 태어난 곳이라면 파평 윤씨의 발상지이며 그 가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용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못으로 전체 면적은 8,366제곱미터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2,535평 규모입니다. 이곳 파주 용현에는 어떤 전설이 전해오고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아는 탄생 설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당군 신화를 살펴봅니다. 옛날 하는 이민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심으로 아들 환웅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일컬으며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은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시키는 대로 하여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 여인은 혼인할 상대가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기원하였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옥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옥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 왕검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경주 김씨의 시조, 김할지 탄생 설화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탈해 이사금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 서쪽 시림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박자 호공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호공이 시림에 다다라 보니 금빛의 작은 괴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고 왕은 그 짝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하늘이 그에게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라 하여 거두어 길렀으니 그 아이는 자라감에 따라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 이름을 알지라 하였다. 또 금빛 괴짝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을 김씨라고 부르고 처음 발견되었던 곳인 시림을 계림이라 이름하고 이로써 국호로 삼았다. 김수로 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로 김해 지역에 가야국을 세웠는데 탄생에 관하여는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 전해지고 있다. 아직 나라가 없던 때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었다. 42년 3월 하늘의 명을 받아 가락국의 수백 명이 구지봉에 올라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라고 노래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둥근 황금색의 알이 6개 있었다. 12일이 지난 뒤 이 알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 가운데 키가 9척이며 제일 먼저 사람으로 변한 것이 수로였다. 주민들은 그를 가락국의 왕으로 받들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각각 오가야의 왕이 되었다. 석시 왕조의 시조 석탈의 설화는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탈해는 용성국의 왕과 정려국의 왕녀 사이에서 알로 태어났다. 왕은 불길하다고 여겨 왕비에게 알을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왕비는 알을 7가지 보물과 노비와 함께 괴짝에 넣어 흐르는 물에 띄워버렸다. 영일에 사는 한 노파가 괴짝을 건져보니 옥동자가 있었다. 노파가 괴짝을 건질 때 까치가 울었다. 이에 까치작이 앞 부수를 따서 석시가 되고 알에서 태어나서 탈해가 되었다. 견훤의 탄생 설화는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옛날에 광주 북촌에 사는 부잣집에 딸이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밤마다 자주빛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왔다 간다고 말했다.
이에 부친이 딸에게 바늘에 실을 꿰어 남자의 옷깃에 꽂아두라고 했다. 딸이 아버지의 말대로 하였다. 날이 밝아 그 실을 따라갔더니 북쪽 담 밑으로 사라졌다. 그곳을 팠더니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로 태기가 있어 산에 아이를 낳았다. 그가 바로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이었다. 파주 용연의 전설을 살펴봅니다. 신라 진성왕 7년인 893년 음력 8월 15일 한가위에 운무가 자욱한 이곳 용연에 옥함이 떠있는 것을 보고 근처에 사는 윤혼 할머니가 거두어 함을 열어보니 옷동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색 찬란한 깃털에 쌓여 있었으며 양 어깨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붉은 점이 있었고 좌우의 안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에는 북두칠성처럼 7개의 흑점이 있어 황홀한 광채를 내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윤자 무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노파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잘 거두어 길렀는데 아기는 잘생긴 얼굴에 자랄수록 영특하고 인물이 수려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장성하여 큰 별수를 지냈는데 그가 바로 파평윤 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주 용연 위를 가볍게 날아보겠습니다. 시조 윤신달의 현손인 윤관 장군 일대기에 의하면 윤관이 함흥 선덕진광포에서 거란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강가에 이르렀을 때 잉어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 탈출했는데 적병이 뒤쫓아왔을 때에는 잉어대가 이미 흩어져 버렸다는 고사가 전해옵니다. 윤씨들은 전해오는 고사에 따라 시조에 대한 활명 지은이 있다 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파평 윤씨 시조인 윤신달이 용연에서 떠올랐을 때 겨드랑이에 잉어의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 또한 이곳 파주 용연의 전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은 어떤 인물일까요? 윤신달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을 도운 개국공신입니다. 고려 때 정일품 별술인 태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윤신달은 난 곳은 파평이여 묻힌 곳은 경북 포항입니다. 파주의 파평산 서쪽 기슭에 있는 룽연에서 옥함이 무리에 떠올라 그 안에서 윤신달이 나왔다는 설화는 아마도 파평을 중심으로 윤신달의 후손들이 자리 잡으면서 상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용연을 통해 전해오는 단군왕검을 포함한 여러 탄생 설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신화나 설화는 상상력의 유산이며 인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화나 설화 중에서도 시조의 탄생은 후손들에게 큰 자긍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가 궁금하고 자신 또한 누군가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